솔직히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유비 관우정비는 별로 눈에 안 띄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에는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입니다. 역시 이것도 제가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요.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은 이문열의 삼국지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삼국지하고 맺은 인연이 꽤 깁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 다루다 보자면 제가 20대 초반 21살 요 당시에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보름 정도?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입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을 할 때 월탄 삼국지라고 하는 삼국지 5권짜리 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읽었는데,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쓰신 삼국지는 진짜 오래된 책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구입하셨던 책이고, 책이 새로 쓰기고 이제 본문이 2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한글판 책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 그 책은 재미있다기보다는 병원에서 일단 뭐 심각한 수술 아니었습니다만 수술을 받고 나니까 계속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월탄 삼국지는 그렇게 재미있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았었는데, 또 한 가지 그때 느꼈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은 뭔 놈의 등장인물이 이렇게나 많어?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 이후로다가 삼국지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뭐 황석영 삼국지, 김홍진 삼국지, 정비석 삼국지, 뭐 김구용 삼국지, 지금 이렇게 이문열 삼국지까지. 이문열 삼국지도 제가 예전에 종이책으로다가 한 2번 정도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 작가의 판본으로다 이거 봤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작가별 특성들도 좀 눈에 보였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 한 나이 30까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에서 40 될 때는 그 사이에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그리고 40 넘어서 한 3, 4년에 한 번씩 해서 40 넘어서는 한 2,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니까 얼추 삼국지 한 20번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많이 듣는데 좀 시리즈 긴 걸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그 토지,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 이런 책들, 긴 책들을 좀 읽었었는데 그게 운전하면서 읽긴 좋더라고요. 왜냐면 한 권짜리는 너무 짧다 보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이야기가 운전하는 도중에 끝나게 되면 다음 책을 찾기가 되게 힘든데, 아무래도 시리즈가 긴 책은 그냥 맘 편하게 며칠 동안 꾸준히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긴 시리즈를 찾다가 보니 삼국지가 눈에 띄어서 들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종이책으로 읽으면서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일 재미없는 삼국지가 이문열 삼국지거든요. 그리고 마치 무협소설처럼 가장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책장 빨리 넘어가는 삼국지는 정비석의 삼국지고요. 정비석 삼국지는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책은 5권짜리여서 분량도 비교적 짧고, 그리고 약간 좀 원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삼국지는 이제 김구용 선생님의 삼국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문열 삼국지를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뜬금없이 작가가 해설을 넣어요. 그리고 평가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설의 좀 몰입을 깨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로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된 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묘사들이 이 이문열 삼국지의 개성일 수도 있고 특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이문열 삼국지가 한동안 그 청소년 필독서 그러다 자리 잡기도 했었고요. 그게 아마 그렇게 무언가를 보고 어떤 그런
글을 놓고 내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지금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종이책에 비해서는 이게 소리로 듣다 보니까 그런 이문열의 평가 그리고 해석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독서를 방해하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소리로 듣는 것과 글로 읽는 것에 따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작가가 이런 큰 이야기를 번역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책에 좀 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실제 이문열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이문열의 삼국지는 가장 재미없는 삼국지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사실 삼국지를 읽으면서 이번에 가장 많이 달라진, 예전에 읽었을 때와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전쟁 장면을 묘사한 부분들이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그게 어떤 그런 전쟁을 묘사하는 미사여구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피가 강을 이루고 뭐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라던가 뭐 몇 날 며칠을 강물이 핏물을 흘러내렸다던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과장 그렇게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문장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전쟁, 전투, 전쟁, 전투, 전쟁, 전투 이렇게 가잖아요. 배신도 하고 막 합종 연행도 벌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 수많은 전투에서 병사들의 죽음은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몇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몇천 명이 물에 휩쓸려갔다.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장수쯤 돼야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현대적인 관점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들과 유명한 장수들과 목숨의 무게가 다른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이 다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궁금했어요. 삼국지 전체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아무리 못해도 100만은 넘을 것 같고요. 어쩌면 한 1000만 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근현대사에서도 되게 많은 목숨들이 사라지기도 했었는데, 중국이라고 하는 곳 어떤 특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사람 또는 어떤 집단의 욕망을 위해서 정말 헤어질 수 없이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는 것,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근데 그게 소설 속에서는 그냥 짧은 몇 줄다가 지나가고 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뭐 그 시대적인 특성은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의 영웅담보다는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조차 모르고 뭐 지나가는 행인 1, 2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냥 무리, 군중 또는 병력 집단으로만 묘사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이번에는 좀 많이 거슬린다, 눈에 띈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걸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어떤 저의 느낌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개인적으로 삼국지에서 늘상 저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느껴졌던 사람은 조자룡이에요. 물론 삼국지 읽었던 분들 중에 저처럼 조자룡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사실 조자룡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 그리고 의로움, 의기 이거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조자룡이 삼국지의 등장인물들 중에 비교적 오래 산 편이잖아요. 아마 나이 먹어서까지 늙어서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문득 든 생각이 조자룡은 주인을 잘못 만난 거 아닌가? 만일에 조자룡이 유비가 아니라 조조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났으면 정말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본인은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조자룡은 스스로 자신의 삶은 전혀 선택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사실 지금이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조에 대한 평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아졌습니다만 저도 역시 이번에 읽으면서 그 부분을 생각하지 했거든요. 조조는 상당히 좀 입체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되게 그 당시가 정말 혼세잖아요. 혼란한 세상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아닐까. 아주 냉혹하기도 하고 반면에 의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조가 사실 책 자체에서는 좀 가능으로 묘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거에 반해서 유비는 되게 우유부단하고 결정도 잘 못하고 맨날 울기나 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묘사만을 놓고 보자면 조조가 훨씬 영웅인데 이야기의 흐름상에서는 유비를 영웅으로다가 내세우려고 하는 약간 억지스러움도 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사실 그 조조가 관우를 데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살려보내잖아요. 관우가 심지어 유비를 만나러 가는 동안에 조조의 군대를 지키는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도 많이 죽이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를 끝까지 살려서 돌려보내고 물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터에서 관우와 마주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관우가 살려주는 얘기도 나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은 관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정치적인 생존자 또는 정치적인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음까지만 놓고 보자면 그 이후에 좀 많이 세상이 달라지고 막 쥐락펴락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또 한 사람은 이제 공명. 공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묘사가 되는데 결국에는 유비의 명인 통일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상과제를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유비의 삼고초려에 의해서 세상에 나올 때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이곳을 잘 지키고 있어라.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농사짓고 살겠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끝끝내 전쟁터에서 생을 마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공명은 그 삼국지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삼고초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올 만큼 자신을 찾아주는 주군을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고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문을 올리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정벌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해야 한다고 믿은 일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끝까지 수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승패와는 무관하게 가장 자신이 원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닐까.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도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천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음 이후에까지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으로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좀 이번에 눈길 끌었던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초선이었었어요. 초선이라는 인물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둘 사이에 의를 갈라놓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여포와 같이 살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포하고 같이 있다가 여포가 전투에서 지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되게 막 힘들게 고생하고 이런 모습을 나올 때 그냥 평범한 여성의 모습으로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권력의 흐름 그리고
애초에 여포에게 갔던 건 여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였는데 결국엔 여포의 품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낙네어가 되어버린 이런 것들이 조금 씁쓸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어요. 거창하게 시작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용대가리로 시작했는데 뱀꼬리를 끝나버리는, 물론 그게 그 시절의 어떤 여성의 위상이라던가 시대적인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어떤 어마무시한 영웅들, 사실 거기 등장인물도 보면 일단 유관장 삼형제부터 시작해서 공명, 조자룡, 조비 등등 해서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인물들 사이에서 그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남자를 후릴 수 있는 여성이긴 했었습니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평범한 아낙네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개인의 삶이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얼마나 쉽고 가치 없고 볼품없이 소비되는가를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게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리뷰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삼국지를 한 20권 이상을 읽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보는, 그리고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어쩌면 단순하게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삼국지를 제가 처음 읽었던 게 20대, 그때의 한국 사회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다르죠. 그 시대는 제가 8학번인데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면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방팔방에 전경들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불러서 신분증 조사를, 검사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가방 열어보라고, 가방 열어서 보여주면 그 안에 뭐 들어있는지 찾아보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방 속을 공권력이 들여다보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시절은 그게 당연했었어요. 그리고 충성, 희생 이런 게 미덕으로 강조가 되고, 개인의 성향, 개성 이런 것들은 일단 미뤄둬야 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런 사회적인 흐름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든 상관없이 그 시대 흐름이 내 몸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체득되는 과정에서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지금은 사실 개인의 삶과 선택이 더 크게 인식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익숙해진 지금과 이 책을 읽었을 때 받아들여진 느낌조차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변화하는 게, 그건 사회의 변화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갖게 되는 느낌, 의문,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을 바꾸고, 그런 질문이 다시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 앞서서 폭풍 연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도 나이 60을 앞두고 다시 읽었을 때 되게 많은 느낌 차이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같은 책도 읽는 사람이 달라지고 읽는 시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삼국지라는 책은 변한 거 없죠. 제가 처음 삼국지 읽었던 이 이문열의 삼국지를 처음 읽었던 그게 아마 90년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때 친구네 집에 갔더니 이문열 삼국지가 있길래 10권을 다 들고 와서 읽었고, 이번에는 이제 오디오북을 읽었습니다만 같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작가의 말을 보니까 약간 내용을 수정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작가가 쓴 같은 원고인데, 근데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건 책이 변한 건 당연히 아닌 것이고 제가 변한 거죠. 독자가 변한 거고, 제가 젊은 시절에 20대 초반에 중반에 30에 40에 삼국지를 읽었던 시절에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0번 이상 읽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조조, 얘네들은 뭐 공명, 얘네들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의 눈길이 갔던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눈길을 보내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가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삼국지 몇 번 읽었어요. 뭐 토지는 몇 번 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같은 책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번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건 똑같은 내용을 매번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읽는 그 시점, 그때그때의 나를 확인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국지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진 그 어떤 생각, 또 질문 이런 것들이 뭐였냐면 과연 그 수많은 영웅 가운데 누가 가장 강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다만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장 나답게 자신답게 온전하게 살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읽으면서 좀 되게 씁쓸하게 보였던 인물은 앞서 얘기했듯이 조자룡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만족스럽게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공명. 솔직히 이번에는 오히려 저는 유비관우 정비는 별로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라 오디오북을 읽은 이문열의 삼국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점점이었습니다.